네, 저희 토론 진행해 주실 분들이 착석해 주셨는데요. 먼저 각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랄게요. 먼저 사회는 순천향대학교 김헌수 교수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토론자로 모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금융판매 김종선 대표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홍익대학교 정세창 교수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험연구원 김동겸 연구위원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 지금부터 패널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순천향대 김헌수 교수입니다. 제가 많은 얘기를 하기보다 이 이슈는 뭐 상당히 오래된 이슈이기도 하고 지금 정책 현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간략하게 오늘 토론을 하고 2차 질의응답을 이렇게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패널을 진행하면서 뭐 시간 압박을 좀 받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첫 번째 토론 오늘 두 번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토론은 5분 이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이내. 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5분 내에서 하시면서 지금 뭐 질의나 또는 토론거리가 있으시면 그때 얘기를 해주시면 두 번째 저희들이 한 1, 2분 정도 추가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플로어에서 오신 분들의 코멘트나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오늘 제일 처음 우리 김종선 대표님에게 먼저 부탁드리고 두 번째 정세창 교수님, 세 번째 조연행 회장님, 네 번째 김동겸 연구위원님, 마지막으로 정책당국이신 고영호 과장님에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지체하지 않고 김종선 대표님에게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5년 전인 2020년 1월 2월 유사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 패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몸집은 대학생인데 중고등학교 옷을 입고 있는 격이다. 이것이 앞서 현재 GA 규모 등이 발표된 것처럼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학생, 그러니까 출석 체크나 영어 수학은 주 5시간이야 라고 하는 중학생 규정을 성인에게 적용한다면 스스로 자정 작업을 하거나 창의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보험연구원의 자문위원으로 좀 있었을 때 사례를 말씀드리면 연구 주제가 장기보험 유지율이었습니다. 그때 연구원은 현장 조사도 한다고 했어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누구로 할 겁니까? 그랬더니 보험사 협조를 받아서 설계사를 직접 만나겠다. 옳은 방법이죠. 저는 의견을 다르게 제시를 했습니다. 보험사 전속 설계사만 만나면 반쪽짜리 연구가 될 거다. GA 설계사도 만나야 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영업에 있어서는 목표가 있고 매월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관리자들이 평가를 받죠. 여기에서 종종 부실 계약이 일어납니다. 월 마감은 다가오는데 실적이 미흡할 때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마감 재촉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무리한 계약이 생기고 이것이 무리한 계약이기 때문에 유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전속 설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GA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반적으로 마감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사, GA의 설계사들은 자신의 수술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관리자의 마감이나 승진과 상관이 없어서 이 부분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GA에서 유질이 나빠지는 이유는 시상이 크게 걸릴 경우 시책을 받기 위해서 무리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악성 설계사가 수수료를 많이 준다고 이주에서 저주에, 저주에서 이주에로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시책을 받고 움직이게 하면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앞서도 얘기 나오는 승환 계약이 생기면서 유질이 망가집니다. 두 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유지일 지표라고 하더라도 우불량 원인 처방 다 달라집니다. 바꿔 말하면 보험사를 통해서 GA 관리 규제 혁신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 22년 A보험사가 저희 회사에 공격적 영업을 좀 하려고 상품 제안을 했는데 문제는 그 상품의 수수료 시책이 매우 높아서 계산을 해봤더니 2년 후에 25회차 해지를 한다면 약 500%의 차액, 즉 아비트리지가 발생되는 상황이 보였습니다. 저희는 이사회를 열었고 결국 판매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수수료 차익을 위한 계약은 2년 후 무조건 해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GA 업력이 20년 넘는 GA 사업가들은 은퇴가 없는 평생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이익보다는 장기적 이익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사결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이 상품을 팔지 않기로 했는데 다른 지회에서 이런 고수수료 시세 상품을 판매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 설계사는 엄청 빗발치게 항의를 합니다. 왜 높은 수수료 상품을 안 파냐는 거죠. 이 회사에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타 GA로부터 스카우트 유혹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GA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험사의 GA 이런 상황은 불행하게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초단기 실적 유지 정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계약 기간이 10년, 20년, 30년 통상 우리는 롱텀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 이런 조치들이 일어나다가 보니까 상품은 물론 상품의 보장 내용까지도 마치 마켓에서 저녁 마감 세일하듯이 이번 주말까지만 판매됩니다. 또는 오늘까지만 입수됩니다. 라고 하는 롱텀 비즈니스의 정반대인 베리 숄텀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 현재 상태입니다. 앞서 발표자분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년 전인 2015년 판매 전문사 관련 제도 도입 움직임이 있었고 5년 전 토론에서도 제도 도입 필요성이 빠지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리점들이 점점 대형화되는 반면 소비자 보호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바꿔 말해서 덩치는 산만큼 큰데 유지율도 나쁘고 불안전 판매가 많기 때문에 대리점에게 판매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판매 전문사가 도입되지도 않았는데 앞서 발표처럼 현재 GA의 유지율은 전속 설계사보다 높아졌고 불안전 판매율은 더 낮아졌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연적으로 개선됐으니까 판매 전문사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스스로도 이런 결과를 낸 걸 보면 판매 전문사가 되었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이 앞서의 사례와 변화된 지표는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미 GA가 보험사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가지는 법과 규정상 보험사와 GA가 대등한 위치가 아님에 따라서 예컨대 시책 등 바람직하지 않은 과당 경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GA는 역학 관계상 정책을 견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어떤 보호를 받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그 책임은 GA로 귀착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발표된 일본의 사례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대형 대리점 대형화에 따른 보험사를 통한 관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즉 현재 우리 상황과 같은 인식을 해서 제도 도입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제도 도입 이전에 대리점에 대한 감독의 영역이 이미 보험사에서 감독원으로 변경된 점이 차이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제도보다 현장 실제 사례를 나열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지 현재 대형 대리점 및 GA가 이제 덩치가 커졌으니 그에 걸맞게 대우를 해달라는 의미로 판매 전문사의 필요성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몇몇 사례로 정리를 해보면 과거와 달리 보험사의 전속 설계사보다 GA수 설계사가 약 1.5배 많고
이에 따른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매 채널에 대한 보험사의 관리, 규제, 혁신은 사실상 별개의 영역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대형 대리점은 유지 관리를 이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계약비로만 운영되는 모습과 더불어서 채널 관리는 반대로 규정 및 관행 등으로 인해 보험사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적어도 판매 관련 영역에서 장기적으로 건전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우량 계약을 지향하는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현장 중심형 판매 전문사 제도가 도입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 대표님 거의 8분 쓰셨습니다. 자, 김종선 대표님의 내용은 여러분들 다 전문가이니까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별히 요약하지 않고 단지 이제 보험회사와 GA의 어떤 수준 격차가 거의 없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조금은 부당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마이크는 정세창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익대학교 정세창입니다. 우리 유성경 교수님 보험 판매 전문회사 도입 방안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이제 하셔서 좋은 안을 내어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판매 전문 회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즉, 이 보험 판매 전문 회사가 도입이 되어야 한다는 어떤 당위성, 필요성에 관해서는 제가 여기 계신 김원수 교수님하고 2015년도에 연구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2020년, 22년도에 판매 전문 회사 도입 방안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도입돼야 될 필요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도입될 때 어떤 전제 조건이라고 할까요? 도입 요건에서 딱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겠습니다. 하나는 투명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문성인데요. 이 투명성과 이제 전문성, 오늘 미국과 영국, 일본에서 발표하신 내용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투명성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투명성 부분은 수수료에 대한 투명성 부분입니다. 이게 영국의 경험도 그렇고 또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도 호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보면 돈이 이제 걸려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항상 그 불안전 판매라든지 이런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나라들은 현재는 수수료보다는 이제 고객으로부터 직접 이제 돈을 받는 fee 방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fee 방식의 경우에는 그 고객한테 판매자가 얼마를 이제 제시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투명성을 규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투명성 자체가 이루어지는데 그 자체로 이제 투명성이 강화가 되는데, 반면 수수료에서는 고객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투명하게 공시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의 경우에 이런 그 투명성의 한 예를 들자면 90년대부터 그러니까 80년대에 불안전 판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 이제 히스토리가 좀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좀 생략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90년대에 감독 당국에서 생명보험 상품, 특히 투자형 상품을 팔 때는 고객한테 수수료를 공시를 해라 하는데 퍼센트로 하지 말고 금액으로 사전에 고객이 사인하기 전에 해라,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스캔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불안전 판매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니까 영국은 뒤에 이제 fee base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문으로 바꾸니까 이게 뭐 프로덕트 바이어스가 없어졌다 하는 이제 보고서들이 요즘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전문성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이제 발표 내용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뭐 없었는데 모르겠어요. 전체 보고서에서는 있을는지 있겠지요. 근데 우리 지금 직접 그 판매를 담당하는 판매자들이 보험 상품을 비교해 가지고 고객한테 최선의 어떤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스스로 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는 것도 비교적 사실은 전속 채널보다는 독립 채널에 있는 GA들이 전문성이 사실 더 높아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거기에 대한 차등을 전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를 또 한번 예를 들겠는데요. 영국의 경우에는 그 시험 시간이 이 자격증을 그러니까 IFA가 되기 위해서는 8시간의 자격 시험을 봐야 됩니다. 8시간의 시간을 이제 봐야 되고요. 우리는 이제 2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추가해 가지고 2010 한 2, 3년도에 개혁을 하면서 단계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아까 그 발표에 보면 레벨 4라는 게 나왔는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9시간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총 17시간의 시험을 봐야 IFA 자격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보다 이제 고급 자격증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격증을 딴 이후에도 적어도 1년에 35시간의 시간을 할애해서 전문성의 그 유지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증을 갱신을 해야 되고요. 호주의 경우에는 요 35시간이 아니고 40시간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어떤 체계가 갖춰져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논의는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보완해서 제도를 만들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세상 교수님께서는 이제 투명성, 수수료 투명성에 대해서 IFA 사례와 비슷하게, 그다음에 전문성도 역시 IFA 사례와 비슷하게 더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두 가지 지적 아주 날카롭게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조현행 우리 회장님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현행입니다. 먼저 그 보험 판매 전문 회사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보험 그에 대한 소비자들이 정보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정보가 늘어나지 않나, 정보 제공이 확대되지 않나 기대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채널상으로도 소비자 선택권이 좀 다양해진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상품도 선택권이 넓어지고 또 판매 채널에 대한 선택권도 넓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찬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찬성을 하되 지금 현재 왜 이것을 도입해야 되냐 생각을 해보니까 현재 보험 신뢰도는 우리나라 현재 시장에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 신뢰도는 이 산업에 대한 발전 지수는 세계 6위라고 하지만은 보험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는 87위. 이게 좀 오래됐지만은 2008년 데이터지만은 WEF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게 81위가 우간다고 86위가 부탄이고 한국이 87위였었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보험사를 전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소비자들이 보험하면은 보험사 횡포부터 이렇게 떠올리고 하는데, 이러한 그런 것을 보험 신뢰도를 좀 제대로 된 판매 채널로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하기 때문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판매하는 채널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뭐 GA 같은 경우는 좋은 상품을 소비자들한테 권유한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상품이 아니라 GA에 유리한 상품, 판매자들한테 유리한 상품, 수당이 많은 상품, 지원비가 많은 상품을 좋은 상품이라고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전속 설계사 역시 설계사들도 자기네 상품, 자기네 회사 상품이 가장 좋은 상품이라고 홍보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칠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현재 이 도입 논의가 제가 알기로는 2008년 정도가 됐는데, 그때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사이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돼 가지고 소비자 보호 방안이 하는데, 그것은 이제 규제 소비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뿐만 아니라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서 뭐 다 같이 뭐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다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보험 판매 전문 회사라는 저 용어 자체가 너무 보험에만 치중되고 옛날 냄새가 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금융상품 판매 전문 회사라든지 좀 더 포괄적으로 좀 키워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두 번째 검토 사항으로서는 거버넌스 문제입니다. 이 거버넌스 지금 보험사 파워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꼼수를 많이 써가지고 지금 GA도 보험사에서 보험 상품을 만들어 팔면서 또는 전속 설계사가 있으면서 우회적으로 GA를 만들어 가지고 마치 독립적인 GA인 것처럼 소비자들한테 내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거버넌스는 보험사가 장악을 하고 자기네 상품을 우회 판매하고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손해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사정 법인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손해사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회적으로 거버넌스를 보험사가 갖고 그것이 마치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워낙 보험사 파워가 막강하다 보니까 그런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을 도입하게 되면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행태가 나타날 우려가 가장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 문제에서도 그것을 제어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보험 중개인 제도라고 있습니다. 중개인 제도도 중개인은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편의 상품을 권유해 주는 제도인데, 이것 역시 완전 대한민국에선 유명무실하게 보험사가 일개 대리점만도 못한 제도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의 이 관여가 없이 정말로 소비자 중심의 이런 그 판매 전문 회사가, 금융 판매 전문 회사가 생겨야지만 소비자들이 신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간단히 그 마지막 발표에 대해서 멘트를 하자면은, 그 독립 채널 그 진입 요건에서 50%라고 그랬는데, 50% 이것을 규제할 필요가 없이 애시당초 보험사가 거버넌스를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 내부 통제 시스템이나 지배구조 이런 것들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회사다운 회사, GA 대리점 수준이 아니라 금융회사로서 도약할 수 있다면은 전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도 박수를 보내고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인행 회장님께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찬성의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비된 제도에서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가져야 될 것은 보험 회사든 또는 GA 전속이든 독립이든 과연 우리가 판매자 인센티브를 제약하는 어떤 조건이 있었는가? 여전히 소비자보다는 판매자 인센티브의 강력한 제품들이 시장에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씀을 사실은 우회적으로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사형 GA에 대한 문제 이런 거 집어주셨습니다. 자, 마이크를 보험연구원의 김동겸 연구위원님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험연구원 김동겸입니다. 보험 판매 전문회사, 금융상품 판매 전문회사에 대한 도입 논의는 2008년 6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가 새로운 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 중 하나로서 금융상품 판매 전문업의 도입 방향을 제기한 이후에 진전되기 시작하였고 2008년 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험회사 개별 판매 채널 등 모집 시장 이해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결국 1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보험상품 판매 전문회사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재점화된 상황인데 왜 현 시점에서 보험상품 판매 전문회사가 필요한지, 만약 제도가 도입이 되면 현재 보험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보험상품의 최종 소비자에게는 어떠한 혜택들이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어떻게 제도가 설계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판매 전문회사 도입 논의가 재점화된 환경을 살펴보면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모집 시장의 재판 분리 확대에 따른 판매자의 역할 기능에 대한 재정비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소비자 보호 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최근에 보험 모집 시장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간 대형사 소속의 대규모 전속 설계사 조직이 전체 산업 매출을 견인했다면 최근에는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에 맞게 선별 판매할 수 있는 GA가 주력 판매 채널로 자리 잡고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형 보험의 경우에 있어서 생명보험의 경우는 69.6%, 장기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64.4%가 비전속 판매 채널을 통해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GA 채널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수년 동안 GA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 특징 중 하나는 모집 조직의 대형화와 함께 소속 설계사가 500인 이상 대형화된 GA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결국 대리점 규모의 급성장, 그리고 비전속 채널의 모집 시장 구조 형성 등을 고려할 때 대리점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부여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고 모집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은 재판 분리 환경과 관련이 되는데 모집 시장 환경 변화로 보험 모집 위탁 관계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배상 책임 주체에 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보험 모집 시장은 설계사나 대리점이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임에 따라서 보험회사의 지휘 감독이 용이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재판 분리 확산으로 보험업은 판매 기능이 분화되고 있으나 책임 분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결국 보험회사의 판매 단계에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 판매 전문회사 도입으로 무엇이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크게는 금융상품 접근성 제고나 보험상품 판매 규율 강화로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판매 시장 경쟁도가 증가하면서 상품 제조 과정에서 소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소비자 친화적인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어떻게 제도가 설계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앞선 발표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크게 저는 4가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험업법상 규정된 각 판매 채널의 법적 지위 성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험 대리점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를 위해서 보험계약의 체계를 대리하는 자로 정의가 되어 있고 보험 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계를 중개하는 자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보험 판매 전문회사 도입으로 인해서 각 채널이 성격에 대한 재정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판매 전문회사 등장이 모집 시장 구조의 역학관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보험회사의 판매 위탁 위험 관리 방안 등도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선 발표에서 미국 사례의 경우에는 개별 설계사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일본 사례에서는 보험회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대형 특정 보험 대리점에 대한 관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업무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 지금 안으로 제시된 방안이 보험 판매 그리고 계약 유지 관리 보상 관련 업무 확대를 제안을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된다면 보험회사와 또 큰 업무 영역에 있어 큰 차이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자격 요건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일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수수료 협상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가는 방향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는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사례에서는 커미션 그리고 서비스 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피의 경우는 고객으로부터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수료 총액 증가 없이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들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점은 업무 범위 확대 그리고 권한 확대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지 초기에 기대했던 성과들이 달성될 수 있을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겸 박사님은 우리나라 보험유통 전문가다 보니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죠. 그 중에서 하나 기억이 나는 거는 업무 범위를 우리 보고서에 보면 보상까지 확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보험회사와 어떤 그게 일으킬까 하는 것도 저도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한테 도입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문화나 이런 데 봤을 때는 그게 보험 쪽에서 도입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미션 구조하에서의 어떤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구축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조 회장님, 패널분이 아무도 거의 안 하시니까 제가 오늘 이제 혹시 나올까 이런 코멘트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 지혜이나 보험업계 전체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종신보험이 많이 팔리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많은 승환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승환 이슈를 지혜이나 보험회사가 상당히 지금 금감원 감독당국조차도 조금은 너무 조금 마일드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규제를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미국은 이제 승환을 하게 되면 A 회사에서 B 회사로 이렇게 상품을 갈아타게 되면 B 회사에 당연히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통보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통보함과 동시에 대리점에게도 통보가 같이 간다고 하고요. 그럼 설계사에게도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험 우리가 특히 이제 장기 지표 중에서 계약 유지율 또는 persistence ratio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저는 이게 한국 보험 산업의 신뢰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게 결국은 승환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판매 전문 회사로 가든 안 가든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